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몰라TV 배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세를 줬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정원을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정원의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굉장히 자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레 급성장을 해서 정원들을 위협하고 저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놈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야자나무와 같은 팜추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앞에 아주 늠름하게 폼나는 그러한 나무 두 그루가 있죠. 다른 사진을 보실 것 같으면 가로수로 멋진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나무가 있죠.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그 성질은 다릅니다. 자, 요 작은 나무가 자라서 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하죠. 정말 무슨 꾸러미에 담아 놓은 것 같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과일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기도 하는 데이츠입니다. 데이츠. 많은 분들이 이 데이츠를 우리나라의 대추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서양 대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츠는 조금 전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나무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맛있는 대추를 생산하는 데이트리,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가로수 나무로 쭉 나열해 있는 그 나무들의 이름은 피닉스 팜이라고 합니다. 피닉스 팜. 피닉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앞에 것은 피닉스 팜이고 뒤에 거는 흔히들 데이트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이 두 나무. 하하. 저는 작은 것부터 처치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살살 가지를 쳐나가는 도중에 가시가 잔뜩 박힌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 가시에 한두 번 질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질려봤기 때문에 가시 질리는 거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작업을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무장갑을 겹으로 두 켤레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무장갑 속으로 침이 팍 들어왔습니다. 따끔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금방 통증이 그 주위뿐만 아니라 겨드랑이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이 손등, 가운데 손가락 거기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럼 만져보니까 돌기가 딱 그 뼈마디에 붙어가지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완전히 꿈인가 생신인가 싶을 정도로 여태껏 제가 느껴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돌기가 딱 박혀서 꼼짝을 안 해요. 왼손으로 막 움직이려고 해보지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우리 정원에 있는 저 나무들의 종류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인터넷을 뒤적여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던 중에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글 내용은 정원에 있는 나무 정리를 하다가 가시에 찔려서 상당한 고생을 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당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 어쩌니게 제가 읽었던 그 내용과 같은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나 싶어서 얼른 방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에 찔려서 고생했다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다음날 보니까 손가락이 전부 바나나 사이즈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 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잘라냈다, 뭐 팔을 잘라냈다, 손가락이 마비가 됐다, 팔이 마비가 됐다, 그리고 다른 부위까지 마비가 되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직접 당한 이 순간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겠습니까? 마침 또 일요일이라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제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이 손가락이라도 잘라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찾아 모아봤습니다. 개중에서 손톱깎이를 잡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기를 집어서, 그러니까 손톱깎이가 조금 입이 큰 거였죠. 그걸로 돌기를 집어서 살과 함께 떼내려고 했습니다. 한번 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그랬습니다. 살점이 제법 느껴져 나왔습니다. 아프기도 하죠, 물론. 손은 점점 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 피를 계속 짜냈습니다. 피 속에 독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피를 짜냈습니다. 한 2시간여 정도까지 피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독이 사라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의 안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세요. 유혈이 낭자하지 않습니까? 유혈이 낭자합니다. 유혈이. 손등은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원수의 목숨을 그냥 살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잡으러 달려가서 고무장갑 대신 전문 일꾼들이 쓰는 두꺼운 가죽장갑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주 조심을 해가면서 살금살금 가지를 쳐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리 쪽에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빗나가는 바람에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원줄기는 거의 썩어서 죽어가는데 가시는 빳빳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 끝에는 전부 독이 들어있습니다. 찔리기만 하면 그야말로 뭔가 들어가서 주로 이 관절에 붙는다고 합니다. 저 나무의 원기둥, 그러니까 가장 큰 그 기둥 가지 말고 그거를 자르니까 그 속에는 아주 보드라운 귀여운 새끼들이 나란히 오손도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이들이 올라오면 가시로 뻗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쭉 뻗어나가면 너울너울 춤을 추듯 출렁이는 야잔잎과 같은 잎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들의 꿈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하지만 저는 이들의 그 아름다운 꿈들을 몽땅 때려 부숴야만 했습니다. 자르고 잘라서 이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돌탑 같기도 하고 인도의 타지마할 묘 같기도 하고 참 이런 걸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또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더 잘라버리고 그 속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깡그리 죽여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 심기가 좀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놈을 그냥 두고는 제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큰 나무, 저 큰 나무를 해치워야 합니다. 저 나무를 어떻게 하면 해치울 수 있을까? 손톱을 들고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나무가 보기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른이 안아서 두 아름이 됩니다. 두 아름. 언뜻 보기에는 뭐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가까이 가면 아주 큽니다. 상당히 커요. 몇 번이고 시도를 해볼까 말까 하다가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견적이 날아왔습니다. 3,000불 플러스 GS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00불, 뉴질랜드 달러 3,000불 플러스 GST는 한국 돈으로 230-40만 정도 됩니다. 하하하. 나무 하나 쓰러뜨리는데 230-40만원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손톱을 들고 나섰습니다. 뭐 다른 큰 톱이 없었어 말이죠. 그리고 체인소, 전기로 하는 뭐 체인소라든가 페트롤, 기름으로 하는 페트롤 톱도 없고 해서 조그마한 손톱을 들고 나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릴 적 산에 올라가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마구 베기도 했었죠. 무대포로 아무런 지식 없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까지 좀 더 살아야 하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든샵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든샵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어요. 제가 큰 나무를 베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쓰러뜨리려고 한다. 의도된 방향은 이쪽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 쓰러지는 쪽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평행으로 자르면 그 나무가 도려낸 쪽으로 쓰러진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한 노하우를 얻어와서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톱으로 조금, 손톱이 아니고 손톱으로 조금 잘라냈습니다. 요만큼 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 번 쉬었다가 숨을 골아가면서 그렇게 살살 했었죠. 저는 이거를 단번에 쓰러뜨릴 생각은 못하고 한 달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서 운동 겸 조금씩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날마다 조금씩 했었죠. 자, 작업에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죠? 조금씩 도려냈습니다. 이쪽에서 도려내고 저쪽에 가서 조금 도려내고 조금씩 계속 이렇게 했었죠. 작은 톱으로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도려냈습니다. 조금 일을 해놓고는 나와서 또 돌아보고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이 나무의 반 정도를 자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2주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반 정도 잘랐다고 생각하고 넘어져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때로는 약간 기울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한번 밀어보기도 했었죠.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 역시 속으로는 고민이 많았었겠죠. 아직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날이 조각조각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베어볼까 하고 톱질을 해봤습니다. 톱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나무 껍데기가 대단히 단단합니다. 차라리 3,000불을, 그러니까 230~40만을 주고서라도 전문업체에 맡겨버렸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반 정도 잘라놨으니까 곧 쓰러질 거라고 차라리 기도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을 먹고 배드민턴장으로 운동을 갔습니다. 자, 여기서 케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와서 좀 잘라달라고. 이 친구가 톱하고 그런 현장이 많거든요. 가끔 가다가 잡일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곧 와서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뒤 케빈이 나타났습니다. Oh my goodness. Did you get it? Yeah. Yeah, good. That big palm tree. Big tree. Oh my goodness. Yeah, that's Just that little bit more that it needed to cut it to break yeah. it. Wow, Kevin, you did it. Wow, wonderful. 나타났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열심히 계속 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이 담긴 가시처럼 참 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처음부터 카메라를 들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넘어질까 말까
언제 넘어질지를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무가 스르 넘어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냥 촬영하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과만 질러댔죠. 하하하. 이 나무가 말이죠. 보기보다 쓰러지니까 큰 굉음을 울리면서 그 웅장함을 드러냈습니다. 회오리바람을 몰아치면서 쓰러졌습니다. 처참하게 말이죠. 그렇게 쓰러질 것을 일찍 쓰러져 주지. 하야, 에이야야야. 쓰러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내려다 봤습니다. 처참합니다. 허무합니다. 하하하. 나무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야 뭐 기쁘기 한량 없죠. 아이고 잘 쓰러졌다 그래. 이제 좀 속이 후련합니다. 저 심기를 그렇게 건드리고 있던 이 악마들이 사라졌습니다. 만세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저 지독한 악랄한 가시를 돌아봅니다. 정말로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이 가시에 새가 앉았다가 그리고 고양이라든가 이게 올라가서 놀다가 그냥 질려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죽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죽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저 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눈에 또는 귀에 익숙한 그러한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무나무라고 합니다. 시무나무. 우리나라 토종이죠. 시무나무 가시.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집단으로 홀로 서 있는 경우는 드물고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 군데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루는 노루를 정신없이 마구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무나무 가시가 어디 있는지 그 덩굴이 어떤 성질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노루가 급하게 도망을 가다 그냥 숲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시무나무 가시 때문에 찔려서 못 들어가니까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 노루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루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노루를 그냥 뒀을 리가 만무하죠. 그때는 고기 구경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하하. 자, 이제 제가 그 사고를 당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시가 찔린 그 부위는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좀 많이 나은 것 같죠? 하하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